저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누가 나와 계시죠?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네, 일단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상목 경제수석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건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고요. 네. 또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는 입장인 건가요? 제가 10월 20일 날 국정감사 때 폭로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승희 의전 비서관은 이제 자녀의 학폭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정확한 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고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제 이 부분은 사표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유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최상목 수석님, 네, 오늘은 비경제 분야인데요. 네네. 지금 경제수석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보고요. 오늘 비경제 분야에 질의가 있으면 당연히 김승희 의전 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제가 질의할 수가 없어요. 질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되면 네.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이어가고요. 네. 답변에 자신이 없고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정상적인 질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은. 근데 지금 네. 조금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7월 17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몇 차례 보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17일. 학폭 심의가 있었던 것이 9월 21일이에요. 네. 그리고 조치 결정은 10월 4일 날 받았고요. 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김용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이 4차례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든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이거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네,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통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고를 안 했죠? 이 부분은 이게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거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 자녀의 지금 이제 국민들의 학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도 정순신 변호사 아이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학폭 문제로 지금 공분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학폭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지금 내각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녀의 학폭 문제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세요, 수석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왜 보고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건, 구주
그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이런 학폭에 연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실은 어떤 매뉴얼에 작동돼서 이것이 당연히 보고가 되고 그것에 대한 뭐 거취의 문제를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날 국정감사가 폭로된 이후에 또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했냐는 거예요. 왜 보고를 못 받았냐는 겁니다. 이 매뉴얼이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에 관련될 경우에 그 본인의 어떤 소속 기관에 그 보고하는 그런 매뉴얼들은 대통령실에서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오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고 제가 국정감사 20일 날이 아니었다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아마 대통령 해외 순방의 책임자로서 함께 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간 그 해외 순방 중에 그때 폭로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뉴스는 뭐 다 매스컴에서 사라지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가 모든 언론의 기사에 핵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경 처음으로 사건을 폭로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 25분쯤 대변인을 통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김 비서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전 보고를 안 하고 방송을 보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다 그러면 그 11시경부터 2시 25분까지 그 시간의 타임 스케줄 혹시 알고 계세요? 김 비서관을 누가 면담했습니까?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삼석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를 오후 질의 시간에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하세요. 오늘 비경제 분야의 질인데 또 경제수석께서 나오시고 뭐 경제수석은 지금 언론에 차기 뭐 경제부총리로 지금 그 거론되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김 의원께서 하시고 네. 출석 관계는 이미 양당 간사께서 양해하에 출석하신 분이니까 판단은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청하는 것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의원께서 요구하는 쪽으로 저도 간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질의께서도 지난번 예결위 때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잘 배려를 해서 답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충 질의도 있고 뭐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 그거를 좀 질의를 활용하시든지 오후에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네. 예. 계속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이 너무 안 되셔가지고 주 질의는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건 어떻게 하고?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